우리나라에서 나오는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을 말해 봅시다. 오늘 답변자에게 화재는 2차 대전 이후 우리나라의 친일청산과 프랑스의 친독청산 비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결론을 말하자면 우리나라는 아직 친일청산이 한 번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볼 수 있는 책으로는 민족문제 연구 청년 모임 정문현 작가가 지은 청산되지 못한 미래를 보면 처음에는 그 당시 반민족자 행위자 특별조치위원회에서 친일을 모두 체포하고 조사를 했습니다. 총 668건 중 559건을 특별감찰부로 보냈지만 그중 기소 건수는 221건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거기서 실제 구형은 41건밖에 되지 않았는데요. 이것도 이승만 대통령이 반민족 행위자 특별조치위원회 와해 공작으로 모두 정보석과 무죄로 풀려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아직 친일이 청산되지 않았습니다. 그럼 프랑스는 어땠을까요? 프랑스는 1994년 4년 2개월 동안 나치 정권에 협력했던 나치 협력자를 모두 체포하여 그곳에서 인정한 총 55,331건 중 7,530명을 사형 선고를 내리고 그중에 6,700여 명을 사형에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46,646명을 국민권을 박탈했고 우리나라와 다르게 고위층에 있는 그런 친독도 다 체벌을 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우리나라와 프랑스의 청산 차이점은 우리나라는 아직 한 명도 친일을 청산하지 않았고 프랑스는 거의 모두 친독을 청산했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우리나라의 친일청산과 프랑스의 친독청산을 비교하려고 했을 때 우리나라와 프랑스가 청산을 하기 위해 했던 행동들과 일본과 독일이 사과의 의미로 어떤 행동을 했는지에 대해서 비교해 보겠습니다. 일단 먼저 우리나라는 이승만 정권 때 친일파들을 청산하려고 많은 시도를 해보았으나 모두 실패로 돌아감으로써 아직까지 친일 청산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그에 반해서 프랑스는 그때 당시 독일의 편에 있었던 사람들을 모두 처벌함으로써 친일 청산이 이루어진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일본과 독일이 사과의 의미로 어떤 행동을 했는지에 대한 것인데 독일은 프랑스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당연히 했고 어마어마한 보상을 함으로써 반성을 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우리나라에게 말하는데 우리는 잘못한 것이 없고 보상은 이미 했다 이런 식으로 반성을 전혀 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므로 우리나라의 친일 청산과 프랑스의 친독 청산의 비교점은 반성과 해결과 반성으로 비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토론자.
저도 신혜림 토론자와 같은 내용입니다. 거기서 신혜림 토론자가 말했던 것 중에 더 추가할 내용은 그 상위 최고위층 처벌 중에서 최고위층 처벌 조사되어 체포한 사람들의 명수는 108명이고 그 108명 중 리벤 총리와 그 당시 프랑스 원수가 거기에 소속되어 있었고, 그중 최고위층 중 18명은 사형, 22명은 감옥에 가게 되었고, 마지막으로 15명은 시민권을 박탈당했습니다. 1분 24초입니다. 우리나라와 우리나라의 친일 청산과 프랑스의 친독 청산을 비교해 보자면, 일단 우리나라는 일제 강점기를 35년 동안 당했고 프랑스는 나치 정권에게 5년 동안 지배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35 더 오래 당했으니까 친일 청산을 좀 더 엄격하게 했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는 일단 그 친일 청산을 하기 위해서 682건을 다뤘는데요. 그 중에 다 한 건만이 사형이었고, 그 다른 682건 중에 70%가 영장 발부로만 끝났습니다. 반면에 프랑스는 5만 건을 다뤘고, 그 중에 6,782명이 사형을 당했습니다. 또 친일 청산은 그래서 프랑스가 우리나라보다 좀 더 엄격하게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친일 청산과 친독 청산을 간 각 정권의 차이가 그 친일 청산과 친독 청산을 더 엄격하게 했는지 차이가 보여지는 것 같은 게, 이승만 정권은 친일 청산을 엄격하게 하지 않았던 게, 자기의 정권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좌익 반란 분자들이 살해 방화를 저지른 상황에서 어떻게 저런 유능한 경찰관들을 처벌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오히려 친일파들을 그 죄를 선고했던 것을 다시 풀어주기도 했습니다. 반면에 프랑스가 다시 나치에 점령되는 한이 있더라도 다시 조국을 배반하는 자는 없을 것이라면서 친독 청산을 엄격하게 했음으로써 다시는 그런 조국을 배반한 자들이 나오지 않게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1분 48초입니다. 네 명 다 통계들을 잘 인용했죠. 네. 나와서 저렇게 정확한 통계를 제시할 수 있어야 돼요. 로빈슨 크로스, 여기서 초등 때 로빈슨 크로스 했어 안 했어? 안 했는가? 거기에 로빈슨 크로스에 대한 평 중에 뭐가 있냐면, 그 책이 1800년대 책일 거예요, 아마. 근데 그 책을 보면 수치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예를 들어서 로빈슨 크로스가 뭐 통나무를 구하는데 길이가 1m 30이고 두께가 얼마고 그런 것을 몇 개를 몇 시간 내에 실어하고 그런 게 수치들이 많이 나와요. 그런 거 와서 서양 사람들은 통계관념, 그러니까 무엇을 따지는 것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다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제가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는 그렇게 말했어요. 서양 사람들은 말할 때 통계를 잘 말한다. 우리는 그 당시 숫자를 거의 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도 지금은 이제 숫자를 많이 말하죠. 일상생활에서 안 할 수 없게 돼 있죠. 근데 토론에서도 이 통계를 정확하게 제시를 해야 되는데, 지금 여러 토론자들이 아주 복잡한 통계들을 잘 외워가지고 제시를 했어요.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면 앞으로 이제 면접 구조를 볼 때
오늘 외웠던 숫자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겠죠. 그렇지만 비슷하게는 말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오늘 제시한 숫자가 6,375명이라면 생각 안 나. 6,000명은 생각나겠지. 6,000명은 생각 안 나더라도 수천 명은 적어도 생각나겠죠. 특히 시내림이 통계를 굉장히 많이 제시했어요. 그 다음에 최현진이가 오늘 처음이지? 나온 것도 오늘 처음이지? 그런가? 그러면 아니 전번에 왔었지? 네. 저번에 왔었지 여기. 근데 토론이 처음이지? 자, 최현진 처음 했는데 두 가지를 말했어요. 두 가지 중 나중에 말한 게 뭐죠? 학생들 말해요. 최현진이가 두 번째로 말하는 거야. 교차조사 준비하느라고 안 들었나? 어머니들 말씀해 보세요. 뭐 말했어요? 다른 토론자들이 말이야. 뭐 말했어요? 현진이가 두 번째? 네, 그렇죠. 일본과 독일의 사과. 독일은 진심 어린 사과를 했으나 일본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말을 했어요. 근데 이게 그 논제와 연관성이 얼마큼 있겠어요, 없겠어요? 별로 없는 것 같지. 그래서 요것보다 다른 걸 말했으면 좋았을 것이고. 그 다음에 고종호가 맨 처음에 뭐라고 말했죠? 친밀을 도모한다. 또 그 앞에 나오자마자 뭐라고 그랬어요, 고종호가? 어머니들 말씀해 보세요. 뭐라고 그랬어요? 같은 생각이라. 그렇죠. 고종호가 나오자마자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신혜림 토론자의 발언에 대해서 추가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신혜림 토론자가 발언한 것에 대해 동의를 하면서 그일 추가하겠다 이 말이죠. 이렇게 안내를 하는 게 좋아요. 이 원탁 토론은 앞뒤 사람들하고 연관성이 있어야 돼. 자기만 동떨어진 말을 하면은 그냥 자기 혼자 연설하는 거죠. 토론이기 때문에 연관성을 지어야 돼. 그러니까 신혜림 다음에 이어서 발언한 사람은 반드시 신혜림의 발언과 관련 있게 말을 해야 돼. 물론 안 그럴 수도 있죠. 자, 이제까지 뭐에 대해서 논의는 충분히 됐기 때문에 이제 화제를 바꿔서 이런 측면에서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라고 완전히 바꿀 수도 있어요. 일반적으로 연관을 지어야 돼. 그런 측면에서 고종호가 그렇게 말하면 아주 좋아요. 고종호 계속해서 그 말했어. 신혜림 토론자가 말하길 최고 처벌에 대해서 프랑스의 경우를 말을 했습니다. 그랬듯이 108명이 최고위 정치를 받았는데 누구라고 했어? 그 르뱅 총리? 르뱅이야 뭐야 이름이? 리뱅? 리발. 리발 총리, 또 프랑스 원수 등 18명이 사용됐네요. 그래서 지금 신혜림은 맨 처음 첫 토론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최고위층 처벌 몇 명이라고까지는 들어갈 수가 없죠. 큰 그림을 그려야 되니까. 그런데 이제 고종은 세 번째 발언자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서연 토론자가 말했네. 이렇게 말했어요. 점령 기간을 보면 우리나라는 35년간이고 프랑스는 5년간이다. 즉 우리가 훨씬 더 오래 점령당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친일 청산에 훨씬 덜 엄격했다. 자 여기서 발언 내용에 자기 분석이 있어요 없어요? 자기 분석이 있지. 우리가 더 오래 점령당했는데 처벌자가 더 많아야 될 텐데 오히려 더 적었다라고 분석이 있었어요. 분석을 그렇게 해야 돼 항상. 교육권 때 맨 처음에 발언했던 신혜림 토론자의 발언 내용에는 분석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처음이기 때문에 없어도 돼. 처음에는 현황만
살펴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괜찮아. 이제 한서연 토론자쯤 들어가면 이제 분석을 하기 시작해야 되죠. 잘 됐습니다. 한서연 토론자가 후반부에 이렇게 말했어요. 이승만과 프랑스를 비교했네요. 이승만은 자기의 반대 정권, 반대파인 좌익을 척결하면서 그 척결의 주체인 경찰관들을 유능하다는 그런 유능한 경찰관을 처벌할 수 없다 해가지고 친일 세력인임에도 불구하고 처벌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 앞서까지는 우리나라는 처벌을 거의 하지 않고 프랑스는 완벽하게 했는데 그 까닭이 있겠죠. 그 까닭을 지금 한서연이 말을 해준 거야. 그러니까 우리 그 어머니들도 상당히 이해를 잘하겠죠. 나도 이 친일과 친독 청산에 대해서 당연히 이만큼 모르고 있었죠. 근데 우리 학생들이 쭉 처음부터 전체 그림을 보여주고 구체적인 통계 보여주고 그 이유가 뭐였던가를 설명해 주니까 우리 많이 알게 됐죠. 그랬었네. 그리고 프랑스가 사형을 몇 명 시켰다고 그랬지? 한서연이는 말하기로 6,000명 사형시켰다고 그랬지? 6,000명 사형시키지 않고 그랬는가? 그리고 이건 제가 신혜림 말과 똑같네. 신혜림이도 6,700명 사형시켰다고 그랬는데 한서연이도 6,000명 사형시켰다고 그랬죠. 정말 6,000명 사형시켰나 봐요. 6,000여 명. 저도 이 관련 글을 조금 읽었어요. 이 계획하면서 읽었는데 많이 시켰다는 것으로 그때 내가 인지를 하긴 했는데 이렇게 많이 사형시켰는 것은 내가 인지를 못했는데 장난쳐이네요. 자, 그러면 2차 발언. 우리나라에 남은 문제점은 아직 많지만 저는 그중에 제일 문제가 되는 거는 후손이 갖고 있는 역사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이유보다는 일단 1900년대 이후에 이렇게 막 일본과 있었던 일이나 막 50년대 우리나라에 있었던 일들을 고위층에서 많이 썼는데 그중 저희 나라는 아직 고위층이 친일이 많기 때문에 그 일부 역사가 있는 책들에 친일이 들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 책 안에 친일이 들어가 있고 잘못된 역사와 왜곡된 역사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그 당시 상황을 몰랐던 후손들은 그것을 믿을 수밖에 없는데 만약에 외국에서 그런 게 막 잘못됐다고 말을 하면 그거에 대해 반박할 그런 역사가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문화나 크게는 우리나라를 지킬 수 없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에 남은 문제점이 친일이 썼던 역사책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친일 청산을 진행하지 않아서 생긴 문제들이 여럿 있습니다. 저는 그 중에서 뒤바뀐 자리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나라 독립운동가들의 후손들과 친일파들의 후손들의 자리가 뒤바뀌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친일파들의 후손들은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고위층에 해당하는 자리에서 일을 하면서 많은 돈과 권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독립운동가들의 후손들은 정당한 대가도 받지 않은 채 가난하게 살아가는 독립운동가들의 후손들도 있습니다.
독립운동가들의 후손들은 나라를 지키다가 돌아가신 선조들에게 죄송한 마음과 그다음에 사회에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남은 문제점은 친일파 후손들과 독립운동가들의 후손들의 자리가 뒤바뀌어져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독립운동가들의 후손들에게 정당한 대가를 해주지 않은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1분 27초입니다. 저도 최현진 토론자와 같은 생각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 친일파의 후손들이 왜 지금 고위 정치권계에 앉아 있는지를 얘기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일제감정기 35년 동안 친일파들은 우리나라의 땅을 긁어모았고 그 땅들에 인해 높은 자리에 앉게 되었고 그 높은 자리를 높은 자리에서 친일 청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친일파들이 그 높은 자리에 친일파 후손들이 그 높은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일제 감정기 시대가 35년이어서 많이 길었기 때문에 그동안 쌓아온 부와 재산, 부와 그런 권력들을 아직까지 유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1분 20초입니다. 앞서 토론자들은 친일파들의 그 청산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친일파들의 후손은 고위층에서 정권을 잡고 있고 독립운동가들의 후손은 가난하게 살고 있다고 문제점을 제기했는데요. 저는 이번에 앞서 말했던 토론자들과 다른 친일파 청산이 원래 그 순수하게 친일파를 청산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문제점을 제기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정치인들이 정치를 할 때 상대방 정권의 그 명성을 떨어뜨리기 위해 상대방 정권의 조상이나 상대방이 친일파라고 몰아가면서 국민들의 신임을 잃게 만들어서 자기들이 정권을 잡으려는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 국회의원이 다른 국회의원의 조상을 친일파로 몰면서 인신공격을 했는데요. 근데 그 조상님은 그 조병옥 박사로 독립운동가로 굉장히 유명한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주장은 기각됐지만 그렇게 함으로써 그 국회의원은 인신공격을 당했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그 정치계에서 약간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친일청산이 또 다른 정치를 또 잡으려는 목적으로 사용되는 이유는 선거 공약 때 친일청산을 하겠다면서 국민들의 신임을 얻어 친일청산을 빌미로 다음 정권을 유지하려는 목적으로도 사용되기 때문에 현재 우리나라에는 친일청산의 문제점이 남아있습니다. 누가 제일 먼저 발언했지? 이 차발은? 네. 남은 문제점을 친일청산이 안 됨으로써 우리나라의 남은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했지, 맨 처음에.
뭐 말이냐면 후손들의 역사체계가 나온 문제점입니다. 일단은 무슨 말을 하겠다라고 안내를 하면 좋은데 그리고 뭐를 말하겠다는 것을 듣는 사람이 감을 잡을 수 있긴 한데 구체적으로는 잡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조금 구체적으로 안내를 해봐. 첫 문장만 듣고도 예림이가 뭘 말하려고 하는구나 알 수 있다. 고위층의 친일이 많았는데 일부 역사서에 뭐라고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일부 역사서에 친일의 요소가 잔존하게 됐다는 내용이었을 거야. 그럼으로써 우리 후손들이 나중에 그 역사, 잘못된 역사를 믿게 됨으로써 우리 문화를 지킬 수 없는 폐단이 생겼습니다. 라고 했어요. 이런 문제가 분명히 있죠. 얼마 전 작년인가 어느 출판사의 내용에 친일적인 문제가 있다. 그래가지고 그 역사책, 그 운동이 있었죠. 전국적으로 한두 학교만 채택이 그것도 나중에 채택 과정에 재단 측의 압력이 있었다 해가지고 고소가 잡혀 있었는데 나중에 어떻게 됐는지 아마도 추측컨대 그 이사장은 아마도 친일 계획이래요. 그렇게 드러났나요? 네,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조상을 옹호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친일 청산이 안 된 게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네. 그러니까 친일 청산이 안 됐다는 게 과거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까지 문제점으로 이어내려오고 있다는 걸 신현임이가 정확히 인지를 해가지고 발표를 했는데 근데 발표 내용이 조금 자세히 좀 분명히 했더라면 더 좋았을 텐데 차관은 잘했는데 그 다음에 최현진 친일 청산이 되지 않음으로써 발생한 뒤바뀐 자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내를 잘했어요. 독립유공자는 가난하고 친일파들은 고위층 등 또 돈과 권력을 장악하는 뒤바뀐 역전현상이 일어났습니다. 맞죠? 이 박정희 대통령 때 가장 오랫동안 대법원장을 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이름을 아주 익히 들었던 이름인데 10년을 대법원장 했어요. 10년을. 그이가 친일파 후손이에요. 박정희가 친일파죠. 박정희는 우리나라에서 요새로 말하면 교대를 나와가지고 대구 근처 어디서 초등학교 교표를 잡고 있다가 만주 사관학교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선생하다가 그만 치우고 그리고 만주 사관학교라면 이제 일본 만주국이라는 게 당시 있었어요. 일본이 생긴 괴력이었죠. 일본이 만든. 그래서 만주 사관학교에서 1등을 해요. 그래가지고 1등 한 학생에게 혜택으로 일본 정식 사관학교에 입교하는 또 혜택을 줬어요. 그래서 일본군 사관학교에 입교를 해요. 그리고 관련 어디로 났습니까? 만주로 났죠. 그래 만주에서 소대장 생활을 했어요. 언제 광복 직전에. 그러니까 우리가 피 흘리면서 목숨 바쳐서 독립군 활동하고 있을 때 박정희는 그 독립군을 맞선 일본군 장교노로서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승만도 그렇지만 박정희도 친일 청산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대법원장이 10년간 친일 후손이 대법원장을 했어요. 그런 자가 대법원장 했는데 친일창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그런데 그 최현진이가 그 차관은 좋은데 구체적인 사례를 조사해가지고 발표했으면 더 생생하지. 사례가 없어요. 그 다음에 고정 안내 잘 됐고 이유도 잘 나와있습니다. 앞서 최현진이가 이렇게 말했죠. 친일파는 고위층을 점유하고 돈과 권력을 다 차지했다. 이에 관련해서 고정우가 말을 한 거예요. 왜 그렇게 친일파 후손들이 고위층을 점유할 수 있었는가에 대해서 말한 거예요. 그 이유, 35년간 친일하면서 높은 자리 차지하고 땅 긁어 모아가지고 그 결과 친일 성산이 안 됐기 때문에 해방 후에도 이것이 계속 유지할 수 있어가지고 그런 고위 권력을 유지할 수 있었다. 그러면 그 고정호가 지금 말한 내용은 최현진의 발언 내용하고 바로 이어지네. 고정호가 그렇게 말했죠. 고정호가 나오자마자 그렇게 말했습니다. 네, 이 바로 앞서 발언자인 최현진 토론자가 말하길 친일파 우선 고위층 했는데 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앞 토론자들하고 연관성도 잘 지어졌고 안내도 잘 됐고 그랬어요. 한서연 뭐 말했냐면 청산이 안 된 이유를 말했어요. 그게 뭐냐? 정치적인 이유였다. 국회의원이 다른 국회의원 떨어뜨리려고 괜히 상대방 친일도 아닌데 친일이라고 무고하고 한서연이는 나와서 한서연이는 그 말할 내용을 두 가지식으로 한 문장으로 요약해서 맨 처음에 제시를 하는 게 좋아요. 한서연이 나오자마자 뭐라 그랬냐면 앞서 토론들이 말했듯이 청산이 친일성산이 되지 않게 되어서 그 결과 유공자들이 가난하게 살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청산이 다른 목적으로 되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러면 안내는 하긴 했어요. 그 청산이 다른 목적으로 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친일청산이라는 순수 목적이 아니라 정치적 권력력 때문에 잘못됐기 때문입니다. 라고 한다든지 좀 더 맨 처음에 주제문을 제시할 때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라. 그런데 한서희는 다른 목적으로 하라고 했어요. 다른 목적을 무슨 목적으로? 정치적인 정권을 차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렇게 구체적으로 하면 되겠어요. 마지막 3차 발언. 9분 40초. 네, 얼마? 9분 40초. 3차 발. 사제 3이 앞으로의 해결 방안인데 그 무엇을 해결해야 되냐면 저는 그 친일 청산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므로 저는 그거에 대한 해결 방안을 국민의 힘을 키우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아직 그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직 막 정치나 그런 거에 무관심해가지고 그 친일들이 고위층에서 막 그 난리를 치고 있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국민들이 투표나 정치에 참여를 해서 그런 친일이라든가 정치가들이 무엇을 하는지 더 잘 보고 만약에 무엇을 잘못했다거나 잘못 말하면 그거에 대해서 콕 집어서 무엇이 잘못했다고 말해주면서 그 정치가들이나 친일들이 더 막 국민들을 더 무서워하거나 자신의 행동에 더 생각을 하면서 행동을 하면 친일에 대해서 말을 할 때도 친일 발언이라든가 뭔가 민감한 부분을 말할 때 조심스럽게 말할 수 있고 국민들이 힘을 더 키우면서 친일 청산에 대해서 의의를 제기하거나 그거를 해야 된다고 계속 말을 하면 그 아무리 이렇게 힘이 센 친일이라도 국민들이 너무 힘이 세기 때문에 고위 관측들이 어쩔 수 없이 친일을 청산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국민들의 힘을 키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27초입니다. 앞서 신일인 토론자가 국민의 힘을 키워야 된다고 했는데 국민의 힘을 키우는 국민의 힘이 그 비영리 민간단체를 만들어서 친일청산을 도우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비영리 민간단체란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 민간단체입니다. 그래서 그 비영리 민간단체가 친일청산을 주도하게 되면은 일단 정치인들이 함부로 친일청산을 자기네 정치를 유지하려는 무기로 사용하지 않게 되고 또 역사를 잘 알고 그것을 왜곡하지 않을 수 있는 공정한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시민들이 나서서 친일청산을 해야 정치인들보다는 좀 더 제대로 친일청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53초입니다. 저는 아까 신예림 토론자가 어떤 것을 해결해야 하느냐고 했는데 저도 같은 의견으로 친일성 청산을 보다 합리적으로 진행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친일성 청산을 보다 합리적으로 진행을 시키려면 일단 어린이나 어른들뿐만 아니라 학생들도 보다 정확한 우리 역사를 알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학생들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이렇게 스스로 알아보거나 할 기회가 많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교육 프로그램 같은 것을 진행하면서 학생들이 더욱더 많은 역사를 알 수 있도록 해줌으로써 학생들도 많이 알고 이에 따라 어른들도 잠시 잊혀졌던 친일청산의 문제에 대해서 다시 인식함으로써 친일청산을 다시 효율적으로 진행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분 29초입니다. 저도 앞서 말한 지현진 토론자와 같이 역사를 학생들이나 어른들이 역사를 모두 다 같이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다른 쪽으로는 지금 정치권에 앉아 있는 친일파 후손들을 내쫓기 국회의원 자리에서 내쫓기 위해 빠른 국회의원의 세대 교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국회의원의 세대 교체를 하는데 또 국회의원이 옛날과 같이 친일파나 혹은 역사를 잘 몰라 신일이 보고 그런 것이 뭔지 모르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기 그 국회의원 자리에 앉지 못하게 하기 위해 우리나라 교육 프로그램이 더욱더 역사를 자세하고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으로 그것이 발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분 40초입니다. 토론 전에 각자 이런 말들을 했네요. 신일이 국민들이 힘을 키워야 한다. 힘이라는 용어보다도 의식이라고 하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세연이 비영리 민간단체 활동을 해야 됩니다. 정치인들보다도 우리 국민들이 오히려 그런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다. 좋은 말이에요. 지금 민주주의가 이 정치인들한테만 맡겨놓으면 안 돼. 국회의원들 연금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하루만 국회의원을 해도 연금을 받는다죠. 확인은 안 해봤는데. 하여튼 그 국회의원 연금이 통과될 때 만장일치로 통과됐어요. 보통 우리 국민들은 10년 이상 다녀도 연금 못 받는 경우가 있죠. 예를 들어서 교사들은 19년 근무하면 연금 못 받아요. 그죠? 20년 넘어야 되죠. 국회의원은 하루만 해도 연금을 받는다는 게 이게 자기들이 정한 법률이에요. 국회의원들이. 이런 걸 못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국민들이 해야 돼요. 국민들이. 어떻게 비영리 민간단체 활동을 통해 가지고 해야 돼요. 제가 자전거 여행을 좋아하는데 얼마 전에도 동강을 갔다 왔는데 동강이 우리가 가장 아름다운 강입니다. 제가 올 여름에 제가 답사 가자는 거 거기 동강 가보신 분 한번 흔들어 보세요. 동강. 거기 동강에 좀 높은 곳에 올라가서 내려본 경치 보였어요. 나리소 아마 전망대지 그도 있고 칠종령 거기 올라가서 내려다본 경치 거기 가보신 분 없죠? 거기 가면은 정말 이게 우리나라인가 이게 정말 선계인가 할 정도예요. 그렇게 아름다운 강이 세계적으로 또 있을까 싶어요. 거기가 묻힐 뻔했어요. 영월댐 막는다고 해가지고 4대강 있잖아요. 그와 같이 뭔가를 공사를 하길 좋아해요. 정부들. 왜? 공사를 해야 정치적 의미도 오잖아요. 그래서 그걸 지켜내는 게 시민단체예요. 그 아름다운 동강 민간인들이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NGO라고 그러죠. NGO 활동은 법적으로 지원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지원금도 주고 그래요. 왜냐? 정치가들만 정치를 하면 완전히 국민을 위한 정치가 아니라 자기들의 입속을 위한 법률을 막 만들고 그래요. 세월호 특별법 만들으라고 그거잖아요. 뭔가 비리가 있었을 것이다. 정치가들이 정치자금 받고 세월호가 그렇게 운영되도록 방관 내지 묵인했을 것이다. 그네들을 처벌하라는 거예요. 물론 선장 아주 나쁜 일 잘못했죠. 감옥에 평생을 감옥살이 할 정도로 잘못했죠. 근데 선장만 잘못이냐? 그렇게 운영하게 한 사회 체제가 잘못이라는 거예요. 특별법 만들라는 거 주장하는 사람. 근데 지금 정치인들 안 만들고 있습니다. 안 만들고 있잖아요. 왜? 자기들이 사치니까.
그래서 정말 민주주의는 정치가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국민들이 해야 돼요. 국민들. 그래서 그 방법이 비영리 민간단체인데 비영리 민간단체에 대해서 잘 인식을 하고 있어요. 최현진 역사 말했죠. 역사 고종 정치인 세대 교체가 필요하다 등등 아주 여러 가지 다각적인 측면에서 해결방안을 생각하고 있어요. 깊이는 안 들어갔지만 해결방안이 그 다각적인 측면에서 아주 여러 가지 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평을 하자면 발언 시간이 4개 1분 한 30초 전후에 3분은 말할 수 있어야지. 예를 들어서 아까 그 최현진의 경우는 사례 발표를 하면 시간이 늘어나는 거야. 그 다음에 신혜림의 경우는 후손들의 역사책에 대해서 말하겠다 그랬는데 내가 구체적으로 잘 못 알아듣겠어요. 무슨 말을 하는지. 전체적인 감은 잡겠는데. 그러면 청중들이 쉽게 알아듣게 하려면 자세히 설명을 해줘야 돼. 지금 친일청산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른다는 전제로 여러분들이 말을 하는 거야. 대인 면접 구술 때, 고등학교 면접 구술 때, 선생님이 물어보는데 선생님이 몰라서 내가 답변해? 아니죠. 선생님이 뻔히 알고 있죠. 그렇지만 선생님은 아무것도 모른다라고 생각을 하고 답변을 하듯이 지금 이쪽 선생님이고 어머니도 아무것도 모른다는 생각으로 설명을 해야 돼. 그러면은 쉽게 길게 말할 수 있어요. 내용적으로는 아주 상당히 좋았어요. 근데 이제 발언할 때 표정이 어때요? 무심하죠? 표정이 무심하지? 표정이 없지? 표정 관리를 좀 해봐. 웃기도 하고 강조할 때는 힘도 주고 너무 표정. 토론자들 어머니들 나오셔서 사진 좀